최경영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죠. 말말말. 오늘은 긴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추석 민심 총정리 편으로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말말말 코너가요. A조, B조 두 개 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A조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B조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 네 분, 이 모시기 어려운 네 분을 오늘 한 자리에 모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와. 네이비조가 좀 나누어진 것 같은데 저의 네. 파트너는 우리 김종혁 최고님이시고요. 네. 아마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짬뽕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크로스로 아주 추석 민심을 잘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제 A조, B조를 섞어버렸군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프로에서 네, 맞아요. 짝질합니다. 네. 그 프로를 보셨나 보네. 그런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아니 확실히 좀 사람이 이 리프레시라고 그러죠.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필요한가 봐요. 김현정 앵커가 벌써 얼굴이 좋죠. 핫하고 저도 밝고 괜찮죠. 좋아요. 예, 저도 좀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하고선 며칠을 쉬어가지고 제 안색도 좋아졌고 네 분 안색도 오늘 굉장히 밝으세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다행입니다. 가족들 모이면은 어떻게 좀 부엌 일 같은 것도 하세요, 김성태 의원님? 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는 편이세요? 어디까지 하세요? 나는 우리 며느리가 놀랄 정도로 네. 그러면은 설거지도 혹시? 거기 며느리는 애기 보고 제가 설거지 할 때도 있죠. 와, 그러세요? 네, 그런 되게 편안해요 서로. 진짜 괜찮은 시아버님이시네요. 애기 보는 것보다는 설거지 하는 게 훨씬. 진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칭찬받았어요. 박주민 의원 왜요? 제가 사실은 제 짝꿍이 수시로 저보고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막 하셔도 돼요, 방송에서? 너무 털놀란데. 뭐 얘기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근데 이번 연휴 때는 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더라고요. 왜요? 예? 왜요? 제가 어제만 해도 한 23,000보 걸었습니다. 등산도 안 하고 그냥 아이 보느라고. 실내에서 23,000보? 그냥 아이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요. 아이 잘 보셨구나. 네. 칭찬 받으실 만하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은 어떠세요? 저는 뭐 혼자 살기 때문에 저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요. 네. 네, 고등어 김치찜도 해먹고 혼자 여러 가지 해먹었습니다. 갑자기 쓸쓸해지는데. 아니 뭐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했고요. 잘하셨어요. 김종혁 측은 어떠세요? 뭐 저는 이모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예. 그 직장을 다닐 때는 휴일이라는 게 개념이 있지만 그렇지. 사실 그러고 떠나고 나서는 예. 평일과 휴일의 구분이 별로 없어요. 아. 그리고 또 애들도 다 크고 그래갖고 예. 그냥 뭐 가족들끼리 얼굴 보고 네, 그냥 어디 네. 뭐 부모님 성묘 다녀오고 예. 그렇게 지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추석 민심은 어떻게들 느끼셨는가를 오늘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가족들 뭐 일간 친척 모이면은 사실 예전처럼 대놓고 막 정치 얘기를 하진 않아요 요즘은. 전혀. 그렇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다만 싸워요. 싸우니까. 그래서 그걸 좀 피해서 세상 사는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또 하다 보면은 정치 평론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어떠했는가를 오늘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1부부터 2부까지 걸쳐서 네 분과 함께 추석 민심 키워드를 짚어볼 텐데요. 우선 어떤 키워드를 골라오셨는지부터 네 분이 쫙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전 의원님. 예, 그러니까 금값, 집값 오르는 부분. 금값, 집값 상승. 예. 그걸 키워드로 골라오셨어요. 예, 그게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이야기를 내가 많이 만난 하더라. 사람들 중에서. 아마 경제 이야기 뭐 이쪽이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김종희 전 최고. 냉장고도 좋지만 국민 좀 부탁해.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냉장고도 좋지만 국민을 부탁해. 예. 그 냉부해 논란 뜨거웠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 빠질 수 없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내란 극복이었고요. 음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비상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고 대선도 끝난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뭐 예를 들면 안가 4인방을 비롯한 버젓이 이 거리를 활보하는 이런 상황이 언제쯤 끝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요. 이제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 특검의 수사도 그렇고 아직도 재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답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 키워드는 내란 극복이었다. 그 말씀이세요. 박주민 의원 어떠셨어요?
뭐 서민들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들고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 추석의 이슈였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부터 해보죠. 냉장고 얘기부터 해보죠. 김정은 전 최고. 아니 정말 냉장고 얘기가 저는 이렇게까지 뜨겁고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선 그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한 장면을 맛보기로 좀 준비해 봤거든요. 보고 오실까요? 김혜경 녀석 좋습니다. 추석 때는 역시 먹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자원이 별로 많지 않은 나라인데 이 문화가 자산이고 네. K-팝 드라마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죠. 음식. K 문화에 지금 젖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인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식탁 앞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부부가 녹화를 한 거는 9월 28일 오후 1시 20분경부터 두세 시간 정도였다고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고 방송이 된 거는 애초 예정은 10월 5일이었습니다만 하루 연기를 부탁해서 10월 6일에 방송이 된 그 부분을 지금 하이라이트를 보고 오셨는데요. 김종혁 전 최고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아니 뭐 저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취지도 K푸드를 예를 들면 알리기 위해서다라는 취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근데 상당히 타이밍이 나빴어요. 어허.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또 대통령이 24시간 밤을 새워서라도 복구해라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은 또 과로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녹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대통령실이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떻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녹화가 이미 다 예정돼 있었고 다 준비돼 있었는데 이거 안 가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취지가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지시를 다 해놓고 왔으니까 대단히 송구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달라. 이렇게 좀 로우키로 나갔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야당으로서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과거에 뭐 박근혜 7시간 막 이러면서 공격을 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을 이 소송 걸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양쪽에서 그냥 막 불이 붙으면서 양쪽의 소송전으로 갔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어떤 가벼움, 그 바닥까지 간 양쪽의 어떤 극단적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 대통령실의 정무적 대응이 좀 미숙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도 너무 과하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본인들의 어떤 정무적 판단 능력이라든가 혹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 같은 것들을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논란은 좀 두 축으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는 예능 프로 출연 자체가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 이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응하는 그 방식 그게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두 가지가 좀 나누어서 두 개 다 문제였다는 분도 계시고 두 개 다 문제 아니었다는 분도 계시고 둘 중에 하나만 문제였다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김정일 전 최고는 말씀 들어보니까 출연 자체는 그럼 괜찮으셨단 말씀이 아니 그것도 좀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은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되면 대통령은 공인 1번이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말씀한 언제든지 얘기하면 다 화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능 프로라는 것들은 사실은 글쎄 그 대통령이 공적인 무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그 예능에서 가볍게 얘기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 집권 초기시잖아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예요. 아마 그거보다는 예능 프로보다는 그때 추석 때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 뭐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소통이 왜 꼭 예능이었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대통령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글쎄 이게 꼭 적절했나. 근데 전혀 못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정도까지는 없으니까. 아니지만.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의 대응은 완전 부적절했다 그렇죠. 이쪽이신 것 같고. 그런 취지입니다. 자, 민주당 쪽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박주민 의원님. 제가 짝지가 아닌데 오늘은 짝지를 좀 허물겠습니다. 벽을 허물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논란의 시작은 아마 이거 같아요. 아까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거기 화제가 있었는데 예능 출연이라니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타임라인을 쭉 살펴봐도 이제 대통령으로서 하셔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국하시자마자 네.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총리에게 또 지시도 했고 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열었고 본인도 이제 삼실장을 통한 어떤 그런 회의들 주재하셨고 또 28일 날에도 중대본 회의를 본인이 직접 주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받고 지시하고 회의하고 하는 등의 대통령님의 어떤 그 재난 상황에서의 일상적인 활동들은 다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예능 출연이 그러면 뭐 정책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내세우셨던 어떤 공약과 별개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이 ABCD 공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뭐 A는 뭐 아시다시피 AI고 B는 바이오, C는 컬처인데 D는 디펜스 국방이고요. 그중에 이제 C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푸드죠. K푸드죠. K컬처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알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선 시기부터 저희들이 강조해 왔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 뭐 캐대언이나 이런 열풍이 좀 불면서 네. 우리나라 어떤 음식 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에이펙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연속성 상에서도 보면은 동떨어진 전혀 이런 것들과 동떨어진 예능 출연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네. 덧붙이면 우리나라 한 해 관광객들이 한 1,600만 명 정도 찾습니다. 예. 일본의 경우에는 한 3천만 명 찾아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에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인상 깊었냐? 한국 음식을 얘기합니다. 물론 다양하게 더 알려야 되겠지만 여전히 한국 음식이 기억나는 것 1위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그럼 점도 아까 참고해 주신 필요가 두 있을 것 가지 같습니다. 논란의 축에서 대통령의 예능 출연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적절했다는 말씀이시고 네, 저는 두 그렇게 번째 그 봅니다. 대통령실에 야당이 문제 제기했을 때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할 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잃어버린 48시간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아주 예리하고 또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프레임 싸서 공격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좀 거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그 두 가지 다 출연 자체에 적절했고 대응도 뭐 야당이 먼저 거칠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좀 거친 게 그러니까 아니었느냐. 박근혜 7시간의 경우에는 저도가 아니라 사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맞아요.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생명의 어떤 위기 상황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배에 아직 생존자가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대응의 어떤 신속성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상황하고는 매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려하지 않고 통으로 마치 잃어버린 48시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걸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과연 합리적인 비판인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네. 김성태 전 의원님. 예. 여기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22년 10월 15일 날 경기도 이천에 그때 이제 카카오 그때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상 민간 기업에서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그런 곳에서 화재가 난 것이에요. 카카오 화재요. 예. 예, 그렇죠. 그 SK 판교 캠퍼스에서 일어난 화재거든요. 근데 이때 이재명 그때 대표께서 네. 그때는 당 대표였죠. 그때 이제 대통령도 즉각 사과하고 또 관련 장관 사퇴시켜라. 그런 상당히 엄청난
그 정치적 공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기업의 데이터 센터 화재에도 그렇게 야당의 입장은 강한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 국가정보자원관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행정 전산망이 셧다운된 거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심각 단계로 이게 경보를 했고 지금 현재 추석 연휴 기간 이렇게 지내지만 아직까지 복구율은 20%도 채 안 돼요. 그런 마당이고 아까 김종욱 최고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행정자치부의 또 그 전산망 담당 그 공직자는 진짜 그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까지 또 잃었잖아요. 그게 10월 3일이죠. 이제 그럼요. 투신한 게. 예. 그런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되는데 대통령께서 K컬처, K푸드를 APEC을 맞이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한다는 그 부분 이걸 사전에 농식품축산부에서 주관 부처에서 이건 APEC 앞두고 우리 한국 음식에 또 그런 세계적으로 좋은 알릴 수 있는 기회다. 거기에 대통령이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모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 거 한다. 예, 예. 이런 정도 공지했으면 사전부터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처음에 대처부터가 이런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는데 28일 그 일정 중에는 대통령이 26일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치고 귀국해서 밤에 들어와서 그 뒷날 27일은 사실상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보고는 받고 다 했겠지만은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걸 대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28일 날도 아침에 역시 김민석 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이 녹화를 한 건데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이제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는 3일 만입니다. 귀국하고도. 그러니까 이 그런 국가적 재난 대응에 대한 대통령이 그런 어떤 위치에서 어떤 판단을 하면서 이걸 수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위기 대응 관리 역량에 대해서 진정성을 국민들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 화면 틀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뭐 예능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신수가 확 달라졌어요. 그냥 너무 신수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냥 신수가 좋아졌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의미입니까? 표정이 너무 좋고 표정이 밝다. 예,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대소하면서 아주 즐거운 모습. 물론 그런 예능 방송인데 예능 프로니까. 그리 해야 되지만은 한쪽에서는 공직자도 목숨을 잃고 한쪽에서는 많은 또 관련 전문가들이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 그런 처신은 그게 맞는 건지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국민들의 인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야당은 충분하게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 정치라는 것은 리스크는 줄이고 빌미는 없애는 게 정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국민들께서 아마 이 꼬투리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 좀 부탁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어찌됐건 뭐 일단 이 정치가 어려울 때 항상 가장 기본은 국민께 더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또 예능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격이 없는 소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창구라고 보고요. 지금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너는 JTBC 아니냐. 이 프로그램 자체 위상과 홍보가 아주 잘 됐어요. 사실. 시청률이 한 10% 나왔다면서요. 8.9%인가? 전 국민이 아는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죠. 사실 그전엔 그 정도 아니었지만. 장혜태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 김준호 최고가 JTBC 출신이시잖아요. JTBC 분위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장 의원님 이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위너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커뮤니티에서는 뭐 냉부가 뭐 예전에도 했던 방송이지만 막 이 정도까지 주목받는 방송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저는 격이 없는 소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또 K푸드 앞으로 APEC 이번 달 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APEC 총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도 아무튼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응적인 차원에서도 사실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재가 완진됐는지 확인한 것이 가장 먼저였고요. 두 번째로 촬영을 전후로 해서
이 중대본 회의나 비상대책회의 전후로 다 회의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황 점검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이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이 요청을 합니다. 연기 요청과 이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결국 편성권은 결국 또 방송사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좀 이 발인일까지만이라도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 강력한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적인 측면에서도 이 최소한 3단계에 걸쳐서 이 적극적 대응을 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예를 들면 국가전산망 앞에 센터 앞에서 대통령이 진이라도 치고 무슨 천막 대통령실이라도 만들어라는 거냐. 그러니까 좀 해도 좀 너무한다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또 이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 또 국가 전산망의 어떤 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 이런 부분 다 중요하죠. 하지만 에이펙 총회 개최라든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걸 하나를 꼬투리 잡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께서 야당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주제 던져주신 김종혁 최고위원이 마무리 발언으로 요 1부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논쟁과 더 그 관계없이 네.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 좀 씁쓸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 한식 세계화가 있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김일옥 여사가 한식 세계화, 불고기, 그다음에 비빔밥 이런 거를 계속 내세웠는데 그때 민주당이 엄청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한식 세계화냐. 거기 한식 세계화 재단까지 만들었어요. 2010년도에 기억하기에. 기억합니다. 근데 굉장한 비판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본인들도 이제는 한식 세계화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7시간 비판 뭐 그때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에 대한 7시간 48시간 비판으로 해서 정치가 돌고 도니까 이게 좀 역지사지하는 생각도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슈 한 개밖에 못 풀었는데 2부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됐네요. 2부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